다음은 정치권 뉴스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깜짝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윤희숙 의원의 대권 도전서는 우리 방송에서 아마 지난주인가 언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디서 제가 정보를 들으니까 윤희숙 의원이 뭐 지금 대권 도전을 준비 중이라 해서 농담이겠지 하고 그때 가볍게 터치를 했는데 진짜 대권 도전을 선언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여기서 옛날에 그 윤희숙 그 5분 발언 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제가 뭐 그런 얘기. 아이, 저런 사람이 대통령 좀 나오면 좋겠어. 지나가는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만 똘똘하잖아요. 똘똘한데도 왜냐면 이제까지 그렇게 효과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점을 꼭 집어서 해본 그런 사람이 드물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그 경제 정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편의 현 정권의 그 취약점이라든지 특히 이재명 이 사람의 그 경제 정책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 정말 똑똑하다. 그 다음에 저런 사람이 떡 부러지게 할 줄 아는 저런 사람들이 딱 나오면 자기들 언젠가는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뭐냐면 나는 윤석열 총장의 스파링 파트너,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데, 여하튼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면요. 그 윤희숙뿐 아니라 누구든 나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면 정권 교체 한 발 더 다가간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이고. 아니, 윤희숙 의원 아니라 누구라도 대통령 출마하고 싶다는데 안 된다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이준석 대표 되는 것 보고 자극을 좀 받았나요? 나도 나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나요? 그것도 있겠고,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 초선인데 이 정도로 또 주목을 받은 사람도 드물었어요. 그런 점에서 아주 주목받고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런 사람도 대통령 나올만 하네. 이런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모여서 윤희숙 의원을 좀 한편으로는 충동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용기를 주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뭐 여러 사람이 나와서 경쟁하는 건 좋은데 국민의힘에 지금 대권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거나 거론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뭐 보니까 하태경도 나오고 유승민, 홍준표, 또 누가 있지? 지금 당내만 하더라도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하태경, 윤희숙, 김태호, 한교안. 거기에 지금 임태희, 안상수. 임태희는 전 MB 정권 시절에 비서실장 아닙니까? 청와대 안상수 전 의원. 그리고 당밖에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김도 13명이 지금 군웅할 거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나이 40세 이상 되고 출마한다면 누구든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는 이제 몇 명을, 그러니까 내 이름을 좀 날리기 위해서, 또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마지막에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없어진 사람이 다시 한번 그래도 내가 있다는 걸 알리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정말로 내가 대선에 나가서 한번 뛰어보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요즘 예비경선에서 한번 걸러지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전부 명함을 내밀어가지고 국민적인 관심을 한번 끌어보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다들 그렇게 관심을 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게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거죠. 국민의힘이 좀 살아날 만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들까지 너도나도 나와가지고 거기에 올라타겠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보수가 망해온 거 아닙니까? 잔치상에 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고 한데, 말해서, 이제, 너도나도, 우후죽순처럼
와가지고 거기서 나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그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한 집안이 되려면 와글와글하고 웅성웅성한 이런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또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와 이렇게 웃음을 사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페어플레이만 해주면 돼요. 페어플레이만. 근데 나와가지고 괜히 그 할 말 없으면 남을 그냥 깐죽거리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그 의혹이나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모처럼 닥쳤던 그런 기회조차도 자칫하다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 우후죽순처럼 나온다는 이 사람들 제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러닝메이트라든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윤희숙 의원이 본인 스스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KDI 교수도 하고 그래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뭐 전문가인 것만은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출마 선언에서도 한국 경제에 꽉 막힌 맥을 뚫겠다. 일자리, 혁신 경제, 특히 기득권 세력인 노조 이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당찬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벌인다고 한다면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윤희숙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저격수 역할을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저격수 역할도 그냥 뭐 공격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저격수니까 예. 그게 그 이재명 지사로서는 아주 뼈 아플 거예요. 아픈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윤희숙 이 양반이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 점을 강조했던데 그리고 또 뭐 경제 아까 일자리 이런 것도 혁신 경제 무슨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투자하고 싶고 혁신하기 좋은 그런 경제가 돼야 되고 그러자면 기득권 세력 귀족 노조 또 이와 이런 측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격을 하더라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공격해야지 무조건 대고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요즘 흔히 말하는 엑스파일 무슨 이거는 비열한 짓이죠. 어쨌든 윤희숙 의원은 국회 5분 발언 본회의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해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떴는데 홍준표 의원 전 대표시죠. 예. 어느 국회의원 단톡방에 들어가서 뭐 이 윤희숙 의원이 대권 출마 선언한다는 그런 뉴스가 뜨니까 수모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 이렇게 글을 올렸던 모양이에요. 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누가 숭어냐 이러니까 얼른 뭐 그걸 빠져나갔다고 그러는데 홍준표 의원이 좀 과한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편이 이미 출마하기로 했으면 자기도 출마하기로 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럼 말하면 경쟁자예요. 대등한 경쟁자인데 거기에 대놓고 너는 숭어가 되니 그럼 자기는 숭어가 윤희숙이 망둥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바로 이런 의식이 흔히 요즘 말하는 꼰대 의식이에요. 자기는 무슨 대단한 것 같고 남은 좀 하찮게 보이고 이런 같은 경쟁자로 나오면서 상대방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급히 내렸다는 건 좋은데 앞으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하나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에도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너무 말이 그렇겠지만 뭐 내용은 그 사람 마음속은 모르지만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홍준표 의원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 경박하다는 거거든. 특히 말로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내가 더 진중하고 신중해져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될 거예요. 총질을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편의 사람을 그렇게 합니까? 문제는 홍준표 의원이 뭐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뭐 본인도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리고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윤희석 의원은 오히려 망둥어가 뛰니 숭어도 뛴다 이렇게 말을 되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반격을 가했던데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 그건 일종의 해프닝이고 그러니까.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특히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을 인터뷰에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도 그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SNS에 같이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국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윤 전 총장이 과잉 수사를 했다. 되게 가족 수사 뭐 그런 것이 벌어지면은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하는데 오촌 조카도 구속오고 딸 문제도 거론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부인까지 심하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기사 뜬 거 보니까 결국은 조국 수사라는 것은 조국 퇴진을 겨냥한 것 아니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정치 사건화 됐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본인이 20몇 개의 고발 사건을 받아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저 장모 다 걸려들었고 결과적으로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자기는 적폐수사한다고 조국 수사를 아주 가장 강력하게 했는데 지금은 나는 아니다고 한다면은 말이 되겠느냐. 결국 자기도 극복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뭐 자업자득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시각이 맞는 건가 어떤 건가.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이 자기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과거 6위, 7위에 했던 것이 4위까지 치고 올라갔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곧 3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뭐 6, 7%선의 지지율을 10% 이상 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윤석열 디스랄까? 뭐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자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도 혹독한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네. 본선에 가면 본선에 가도 덜 다친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그런 아니죠.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자폭식의 그런 정도까지 가버리면 회복 불능 상태까지 가버리면 안 되는데 뭐냐면 왜 문제가 됐냐면 윤석열이 잘못했는데 그걸 봐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했던 그 과정 자체가 뭐냐면 윤석열이 오늘 윤석열이 이렇게 한 거고 오늘 문재인 정권의 그 실상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 조국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조국 그다음에 그 부인이라든지 오촌이라든지 뭐 자식이라든지 그 모든데 이렇게 혐의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걸 그럼 대표적으로 하나만 한 건만 가지고 한 사람만 그렇게 한다. 이건 홍준표식의 수사 방식인지 모르지만은요. 국민들은 그렇게 용인이 안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오늘 있게 한 그 과정 자체를 그 근본 바탕 자체를 지금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고 나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과잉 수사라는 거고 그 목표가 조국 퇴진이었다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조국이라든가 뭐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이 여권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국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얼마 전에 김은겸이도 뭐 조국은 반드시 내쳐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언론한테 뭐 리리스를 했던데 또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을 깔아뭉개버리고 완전히 그 주저앉혀 버리면 자기가 당선됩니까? 지금은 본인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뭐 무조건 이긴다.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선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안철수를 지금 윤석열로 보는 것이고 자기가 오세훈 역할을 하면은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오판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자기가 그동안에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할 때까지 자기가 국민의힘에 그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걸 떠나서
우리 안에서 경쟁을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은 모습을 보여주자 이거든.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온라인 윤석열이 될 수 있었던 그 바탕, 그것을 그것까지도 부인해버리고 뭉개버리면 그것은 말하면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다음에 윤석열은 나빴다. 조국이가 옳았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이가 얼른 자기 SNS에 이렇게 연결을 해놨죠. 이거 봐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분 2번이나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지.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그런 분도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기 생각으로 경륜도 그 정치의 경륜도 남보다 남다르고, 그다음에 검사로서 오랜 그 무슨 뭐 자기 나름대로 이 수사의 경험도 있고 이렇다는 사람이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의 야권의 중요한 전력 중 하나를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과연 윤석열이 빠져버리면 이 야권에 대한 그 국민의 기대라든가 관심이라든지 이것이 꺼져버릴 수도 있다. 이거는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래 공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격에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고 자기가 올랐으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상대적인 일이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윤석열이 빠지고 나면 그 국민의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쪽으로 몰려가지고 뭐 당내에서 최소한 30%라도 차지할 수 있다는 뭐 그건 모르겠는데 아직 그거는 검증이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홍준표 대표야말로 지금 전 대표야말로 지금 페어플레이의 모범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야. 예. 자기가 또 정치적으로도 이제 원로급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런 무슨 뭐 숭어 망둥이 이야기나 한다든지 무슨 뭐 윤석열이 수사 자체를 비난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참여를 하나? 무슨 정말 너무 그동안도 말을 좀 너무 쉽게 하고 이래서 경박하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줬는데 이번엔 좀 스스로도 이미지를 바꿔야지. 또 하나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그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 윤석열 부인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생활 시중에 사생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크게 잘못됐다.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지금 보니까 윤석열 측은 아주 초보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김건희 씨의 그런 해명이 궁극적으로는 윤석열을 수렁에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하는 자체가 김건희, 줄리하고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제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뉘앙스를 국민들한테 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 결국 국민이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했더라면 누가 그 문제를 대권 후보라든가 어떤 특정 정당에서 꺼내기는 어려울 건데 전략적으로 보면 본인이 객관화시키고 공개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지배하게 파고들 것이다. 그래서 뭔가 나올 것 아니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이야기 안 했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지. 그건 대통령 부인 같으면 몰라. 현재 대통령 부인 같으면 대통령 부인이 뭔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와글와글 하겠지만은 그전에는 건드리기가 어려운 그러시면 후보 부인이 뭐 지금까지 엑스파일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건드렸잖아요. 추미애도 줄 이야기 들어본 바 있다. 가더라. 이런 소리는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용은 이야기 안 해요. 안 하고 난 뒤에는 은근히 그럴 것 같더라는 식으로 퍼뜨림으로써 상대방을 공격에 처하는데 이 사람도 홍준표 의원도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완전히 망신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지금.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걱정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뭐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 가만 두겠어.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도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거는 참 안 좋습니다. 이거 완전 같이 점잖게 이래야지. 어디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그런 걸 가지고 말이지 이런 걸 치사하게 엑스파일 이래가지고 나오느냐고
왜냐하면 자기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 그 부인 이야기가 아니라 엑스파일이라는 자체가 후보들에게 따라다닐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하튼 이런 것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미 이야기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뭐 공격 막 들어갈 거 아니야. 아주 뭐 중대한 실수로 봅니다. 무슨 중대한 실수? 그거는 당사자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걱정이나 해주는 것 같이 저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망신시키는 거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조국 수사까지도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과잉 수사라는 게. 네. 거기다가 그 목표가 조국을 쫓아내기 위한 거라면 그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바로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이게 뭔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전략적인 그런 미스를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중에 나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생활 관련 의혹들 그건 정말 뭐 괴소문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겠다. 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두 사람을 다 디스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검증하겠다는 얘기네. 그 경선 들어가면. 아니 전에 송영길이가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그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경선 되면은 그분들이 보통뿐 아니지 않느냐. 가만두겠냐. 다 확인될 거다. 송영길이가 얘기했죠. 아주 이게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파일들 있잖아요. 그런 소문들, 그런 의혹들 이런 건 어떻게 했냐면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요 더 상처를 엄청 받거든. 그래서 우리 경선 과정에서도 그건 충분히 걸러내야 돼. 충분히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충분히 상대방의 이미지를 다 꺾어놔야 본선에 들어가면 당신 제대로 망할 거야. 이 말이랑 마찬가지야. 왜 말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 다음에 그 부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부인을 왜 나이도 그만큼 든 사람이 자기도 부인이 있는 사람이 나무 부인을 왜 끄집어내가지고 뭐가 있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점잖지 못하다는 거예요. 홍준표 의원이 자멸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고단수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부터 저렇게 아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극단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어서 그런지 윤 전 총장이 뭐 SBS 인터뷰에서도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 입당보다는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당 안 해도 경우에 따라서 정권 교체만 된다면 꼭 들어갈 이유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진짜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꼭 입당한다는 게 아니고 열린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이 당내에 들어갔을 경우 입당했을 경우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거 앉아서 자칫하다가 가만히 앉아갖고 짜그라지는 거 아닙니까? 밖에 있어도 지지율이 제일 높은데 들어가가지고 자칫하면 당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열 몇 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은 제일 1등만 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팰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당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반드시 꼭 일찍 들어가는 게 상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윤 총장으로서는 전 총장으로서는 정치적으로는 경력이 없잖아요. 경험도 없고 이런데 그 정당이 어떤 것인지 그 속성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그 안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근데 어쨌든 자기가 볼 때는 저건 하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있는데 자기가 뭣도 모르고 쑥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완전히 녹아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을 알아야지. 그건 거대한 집단인데 저 집단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용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계산해야 되는 거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고민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왜 안 들어오냐 이렇게도 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홍준표 의원 같이 들어오기만 들어봐 넌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벼르고 있고 들어오면 유승민 의원도 뭐 말은 안 하지만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른 들어와.
들어오면은 잘 우리가 페어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면은 작사를 내겠다. 뭐 제대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제대로 밟아버리겠다. 만약 이런 분위기라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괜히 왜 내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도요. 지금 정말로 정권 교체가 절실한 그런 과제라고 인식을 한다면 좋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마음 놓고 여기서 그 안에서 뛸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줘야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입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페어플레이를 해서 서로가 공멸이 아니라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런 인식들이 오늘 윤희숙 의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희숙 의원을 비롯해서 홍준표 의원까지 모두가 정권 교체가 절체절명의 그런 명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뜻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도 뭐냐면 정권은 교체가 돼야 된다고 만약에 그게 전제가 된다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야권에서 갖춰져야 안 됩니까? 근데 야권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짓밟고 해가지고 완전히 망신 줘가지고 흙탕물 뒤집어 씌우고 오물 뒤집어 씌워서 서로 그 속에서 같이 자멸해버릴 겁니까? 근데 경선 과정에서 뭐 검증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자세히 당연히 검증한 건 좋아요. 시중에 흘러다니는 그런 뭐 의혹이랄까 소문을 가지고 검증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특히 치사한 것이 나무 부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그것도 그냥 건드리는 겁니까? 무슨 유흥업소에 무슨 접객원, 예. 줄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근거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소문을 그렇게 퍼뜨리는 그런 소문은 또 잘 퍼지거든. 그래서 이런 이건 야비하고 교활한 짓이에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홍준표 의원도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정치적 감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캐리어 누구보다도 우리 야권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존재니까 거기에 걸맞는 좀 언행을 앞으로 이 경선 과정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